알고 보니까 브랜드가 돈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결국 이 세상은 마케팅과 브랜드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띠를 들었어요. 예능방송 브랜딩의 초고수 나영석 PD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마케팅과 브랜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형 브랜드들도 마케팅 하나에 울고 웃잖아요. 이런 경쟁 속에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초기 브랜드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는 이름이 아예 없는 브랜드를 성공시켜도 봤고 고작 1시간에 몇백 팔던 제품을 억대 매출까지 끌어올려도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브랜드 전략을 직접 짜면서 실제 먹혔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영상에서는 돈 없는 초기 브랜드가 살아남는 진짜 차별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기 브랜드는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브랜드는 살아남고 어떤 브랜드는 조용히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비 문제? 디자인? 홍보 문제? 대부분 여기서 틀립니다. 그리고 이걸 틀리면 대표님들은 계속 돈을 이상한 데 쓰게 돼요. 잠깐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다이어트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어떤 말로 파시겠어요? 5, 4, 3, 2, 1.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효과.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부터 브랜드가 살아나는 사고방식을 배우게 될 테니까. 진짜 잘 되는 브랜드는 다 똑같은 걸로 내세우지 않아요. 강남역에 가는데 택시를 탄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택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갑니다 하고 어떤 택시는 가장 싼 가격이에요 라고 해요. 또 어떤 택시는 가장 편안하게 VIP 대접으로 갑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택시를 타시겠어요? 똑같은 목적지로 가더라도 선택 기준은 다르죠. 브랜드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특히 초기 브랜드 생존의 90%는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어떤 전략적 깃발을 꽂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부분 제품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국내 해외 할 거 없이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브랜드 전략을 짜봤거든요. 다 대박 났어요. 근데 다 같은 전략으로 팔았냐? 아니요. 브랜드마다 다 다른 전략으로 대박을 냈거든요. 다 똑같이 체지방 감소 제품인데도 브랜드마다 끌리는 이유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먹기는 포인트가 다 달랐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제품마다 차별화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체지방 감소 얘기합니다. 전부 살 빠진다고 해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꽂아야 할 깃발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자, 다이어트 제품 브랜드 A와 브랜드 B가 있습니다. A 브랜드는 2주 만에 체중 감량을 강조하고 B 브랜드는 복부 집중 감량을 강조합니다.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신부나 급하게 여름 수영장을 가게 되었다면 A 브랜드가 더 끌릴 거고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만 안 빠지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긴 사람이라면 B 브랜드가 더 끌릴 거예요. 여기서 A는 시간 공략, B는 특정 부위 공략으로 두 제품은 같은 다이어트지만 완전히 다른 차별화 전략을 가져갑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고객이 기억하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요. 초기 브랜드는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제품 자체보다 무슨 이유로 선택받을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게 차별화 전략의 기본입니다. 또 음식물 처리기로 한번 볼까요? 모두가 그렇듯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물 분해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A 브랜드는 고장나면 평생 수리해드립니다 하면서 AS 평생 무상관리를 내세우고 B 브랜드는 한 달 동안 써보고 결정하세요. 만족 못하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하면서 무료 체험을 내세워요. 또 C 브랜드는 음식물 처리기 중 최단 시간 분해를 내세워 분해 속도로 갑니다. 음식물 처리기라는 목적지는 같아도 먹히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는 앙심 공략, B는 경험 공략, C는 효율 공략을 하는 거죠. 초기 브랜드는 이 중 단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색무취 브랜드가 되어서 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차별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어야 하나? 기술이 뛰어나야 하나? 근데 아니에요. 초기 브랜드는 그럴 돈도 없어요. 고객의 목적지에 어떻게 올지를 다르게 잡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초기 브랜드는 딱 이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 그 제품에서 모두 똑같이 말하는 게 뭔지 찾기. 2단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찾기. 3단계, 그 기준 하나를 브랜드 대표 전략으로 밀기. 이 구조입니다.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선택 이유를 파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 기본을 잘 잡아야 초기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전략적 깃발을 꽂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 제품을 팔기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 2주 단기 감량 깃발을 꽂아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요요 방지 6개월 프로그램을 팔 수 있겠죠. 무료 체험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면 주방의 모든 위생을 책임지는 살균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을 거고요. 사업 센스라는 건 결국 고객이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된 전략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 목적지까지 계속 안내하는 능력인 거죠. 근데 혼자 만든 많은 초기 브랜드가 순서를 반대로 갑니다. 예쁜 로고 만들고, 가격 정하고, 패키징 디자인하고, 브랜드 철학 만들고. 근데 고객은 아직 그 브랜드에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초기 브랜드는 먼저 왜 이걸 사야 하지? 이 질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차별화고요. 그리고 차별화는 우리는 특별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이게 와우. 딱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브랜드도 살아남아요. 오히려 작은 브랜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고객 문제 하나에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나영석 PD님이 이마에 브랜드띠를 두르겠다고 한 이유 아실만하죠? 브랜드가 곧 생존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다 똑같은 시장에서 어떤 깃발을 꽂으셨나요? 초기 브랜드는 홍보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보다 차별화가 없어서 묻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객은 제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원하는 결과로 데려다줄 택시를 찾고 있어요. 전략이 명확해지는 순간 마케팅은 저절로 풀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제품의 깃발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다면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